2025년 12월 국민연금공단이 한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9만 3,450명이라는 통계였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50대 이상의 국민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1,970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200만 원이면 노후 생활비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고작 60만 원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1970만 원과 60만 원 사이에는 133만 원이라는 거대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영상은 그 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 아니면 좁히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준에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요? 하지만 이 9만 명의 사람들은 과연 평범한 직장인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일까요? 국민연금공단의 세부 통계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34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균 수령액을 보면 122만 4,655원입니다. 20년을 꼬박 납부해도 대부분은 100만 원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늘어나면 평균이 118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도대체 2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걸까요? 이들을 분석해 보면 여러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째, 소득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638만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이 수준에 가까운 소득을 수십 년간 유지한 경우입니다. 둘째, 가입 기간이 매우 깁니다. 단순히 2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40년 가까이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셋째, 60세 이후에도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2천만 원 수급자들의 프로필은 한마디로 고소득 장기 가입, 적극적 추가 납부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월 600만 원의 고소득자가 20년 동안 납부해도 예상 수령액은 91만 원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시간이 따라주지 않으면 2천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넘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2천만 원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소득이 아니라 기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매달 2천만 원을 향해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계산의 핵심은 두 가지 숫자입니다. 하나는 A값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대체율입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뜻합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이 값은 803만 원입니다. 모든 수급자의 기본 연금액은 이 A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하며 2025년까지는 9%의 보험료율에 대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소득 대체율이 43%로 즉시 상향 조정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보면 직관적으로 이해됩니다. 월 4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30년 동안 성실히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예상되는 월 수령액은 약 100만 원 수준입니다. 월 200만 원을 목표로 한다면 최소 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40년 가까이 유지해야 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평범한 소득으로는 아무리 오래 납부해도 200만 원은 요원합니다. 고소득을 장기간 유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월 2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통장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 통장에 찍힌 200만 원 중에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19%입니다. 월 2천만 원을 받는다면 연간 약 71만 9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소득세도 빠져나갑니다. 특히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문제는 이 소득세 공제가 상당히 체감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연금액은 약 64만 원 수준입니다. 즉 200만 원 수령자는 64만 원 수급자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월 2천만 원을 받더라도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월급은 117만 원대 중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중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꿈의 200만 원이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반짝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노후 소득 체계는 크게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첫째가 국민연금이고, 둘째가 기초연금이며, 셋째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0만 원대 중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00만 원 정도 나오고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추가하면 133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더하면 200만 원 돌파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있는 동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노후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2개 기둥은 무시한다는 점이다. 단 하나의 기둥으로는 절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3중으로 안전망을 구축했을 때 비로소 든든한 노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들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4년 기준으로는 기금이 2055년경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25년 대대적인 연금 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2604년으로 약 8년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연평균 6.5%의 운용 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90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5.5%의 수익률에 머물면 2703년에 소진됩니다. 시점을 놓고 보면 8년이면 8년, 20년이면 20년의 차이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미래는 운용 수익률에 크게 달려있다는 결론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2025년 연금 개혁을 통해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가 명문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으로 지급을 보장받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진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보다는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바로 2025년 연금 개혁입니다. 과연 이 개혁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2025년 4월 역사적인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험료율 인상, 다른 하나는 소득대체율 인상입니다.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였습니다. 이 개혁안에 따라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합니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 즉시 4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소득을 벌어도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보험료율 인상이 현재 근로세대에게는 즉각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지금 월급에서 추가로 떼어가는 돈이 생기는 셈이다. 반면에 소득대체율 인상 혜택은 수십 년 뒤에 은퇴하는 세대가 받게 됩니다. 이 구조는 젊은 세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긍정적 효과는 기금 소진 시점을 약 8년 정도 연장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290년까지 가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혁은 완벽한 처방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아쉬운 타협안에 가깝습니다. 물론 개혁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법을 바꾸는 동안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실행 가능한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까지 의무 가입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한다면 만 65세까지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최대 5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추후 납부입니다. 과거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지금 와서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기간이나 실업 기간, 유학 기간 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적게 신고하면 당장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만 노후에 받을 연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을 숨기는 전략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가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200만 원 수급자들의 공통점은 길게 납부했다는 사실입니다.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길게 납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정확한 답은 여러분의 개인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연금을 더 타려고 무작정 많이 내거나 늦게 시작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낸 돈보다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보험료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초고소득자일수록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내가 낸 돈 대비 돌려받는 비율을 단순 수익률로 따지면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엽진성이 존재합니다. 연금 소득이 적은 노인은 세금 부담이 거의 없지만 연금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듭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사망 시 효용성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을 때에 낸 돈이 그대로 쌓이는 적립식 상품이 아닙니다. 내 보험료는 현재의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고 미래의 내 연금은 그때의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내가 일찍 사망한다면 내가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이 크게 적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유종연금 제도가 있어 가족에게 일부 승계되지만 본인이 직접 향유하는 효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보되 수익률 측면에서는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숫자와 정책, 전략과 함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만으로 매달 200만 원을 받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실로 누리고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그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평균적인 국민이 노후에 받는 연금은 고작 60만 원대 초반이며 200만 원은 극소수에게만 허용된 특권에 가깝습니다.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 이상, 그것도 높은 소득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체감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더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면 200만 원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행동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에 휩싸여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국민연금 웹사이트에 접속해 모의 계산을 실행하십시오.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이나 IRP를 추가로 가입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부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책임일까요? 정부는 제도를 만들고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여러분은 이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예전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노후 설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것인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